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제가 꼭 이 책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성공학의 대가 나폴레온 힐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너무 마음에 들지 않나요? 저는 그 제목이 그냥 좋았어요.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제가 나폴레온 힐 옹님의 책은 거의 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 요 책이 조금 특이한 스토리와 또 형식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요걸 꼭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책은 나폴레온 힐이 살아계실 때 나오진 않았고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제 와이프분께서 완강히 반대를 하셨어요. 이 책은 내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와이프분도 돌아가시고 또 다시 물려받은 분들께서 아니야 이 책은 정말 꼭 한번 세상에 나와야 해라고 해서 나온 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읽어보니 종교적으로도 반대가 충분히 있을 만한 내용도 있고 또 그 시기에 1938년 40년쯤에 그 시기에 나왔으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 나폴레온 힐께서 또 다른 자아와 함께 악마를 인터뷰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쓰신 책이거든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으니까 정말 인터뷰를 하신 것처럼 인터뷰 형식으로 나폴레온 힐, 악마, 대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자, 책에서는 악마가 본인을 꼭 폐하라고 불러라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가 날 폐하라고 부르지 않으면 난 네가 묻는 답에 전혀 대답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힐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내가 당신을 폐하라고 불러야 하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98%의 사람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내가 진정한 세상의 왕이지 않냐. 자, 저는 이걸 딱 읽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읽어갔어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악마의 말이 맥센스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악마가 두려워하는 자기가 악마 자신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 2%의 사람, 2%의 사람은 누구냐? 궁금해지지 않나요? 누굴까요? 악마는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인간들을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인간들을 생각하도록 고무시키고 또 자발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 모든 존재가 악마의 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 네가 하는 지금 행동도 나한테는 사실은 좋은 행동은 아니야. 그래서 이 책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악마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악마의 대답은 그가 세상에 뿌려놓은 그 두려움의 씨앗이 점점 커져가서 그 씨앗을 발판 삼아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악마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 그런 사람이 나의 제일 큰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사람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지배할 수 있고 또 조종할 수 있고 아주 쉽게 지배 당한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그럼 당신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휘두르는 가장 큰 무기는 뭔가요? 라고 또 물어본 거예요. 이 대답을 안 하려고 계속 회피를 해요. 혹시나 네가 정말 큰 용기를 가지고 이 책을 써낸다면 내가 준 답을 사람들이 읽을 텐데 그럼 나한테 절대 좋은 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끈질기게 계속 힐은 말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질문에 악마는 대답을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안 좋은 원칙이죠, 우리한테는 사실은. 자, 습관의 원칙. 방황하는 습관을 굳힐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스스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자를 방황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악마는. 그러면 이 방황자는 외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고 또 지배당하도록 이렇게 스스로를 놔두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누가 제일 좋아한다고요?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사람 스타일인데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하면서 피곤한데 그냥 누워서 쉬어야지 TV나 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이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은 대부분 악마가 자기가 제공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조종을 한다고요. 그럼 그렇게 나약한 생각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물으니 악마가 이제 우리가 만든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틈이 있다.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가 악마 자신을 돕는 협력자,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 자주적으로 막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애들 막 질문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가장 누르는 집단이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부분을 읽고 진짜 머리가 띵 맞았거든요. 진짜 지금 종교랑 학교 그리고 우리도 아이들을 똑똑하게 만들고 싶어서 노력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을 품고 또 계속 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당신은 아이들이 아무 목표나 목적도 없이 학교를 다니게 함으로써 방황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이 악마가 우리를 지배하는 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1938년에 이제 작성된 책인데요. 이게 나폴레옹 힐이 공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공교육이 우리가 생각한 처럼 우리 아이들을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건가? 저는 진짜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자, 틀에 박힌 믿음,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질문을 하면 질문하지 마. 귀찮아 죽겠다. 저희 애도 질문이 많은 아이라서 학교에 질문을 좀 많이 하면 선생님이 stop asking questions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참 안타까운 생각인데, 그래서 그러면 저는 또 뭘 해줘야 되는가? 이제 아이들의 호기심을 우리가 꺾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도 해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그냥 엄마 말 들어. 엄마 말 듣는 게 잘하는 거야. 라고 강요하고 있진 않는지 정말 자문하게 하는 책이었거든요. 만약에 나폴레옹 힐의 이 비판적인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생각을 자주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건데요. 악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약하고 자주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을 지배하지, 그렇지 않은 자는 정말 2%의 그 사람들은 내가 지배할 수 없는 영역에 항상 거기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자들의 특징은 뭐냐고 물어보니 언제나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확실히 일에만 몰두한다고, 그리고 이루어야 할 중대한 목표를 향해서 언제나 노력을 하고, 또 이러한 핵심 목표를 뒷받침하는 하위 목표들까지도 완전히 다 이렇게 수립한다고요. 자, 방황하지 않는 자들을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또 그 능력을 항상 언제나 어디서든 쓴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표현에 걸맞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 자인가요? 그 질문을 저에게도 해봤습니다. 써니, 너는 방황하는 사람이니? 자주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니? 아휴, 갈 길이 멉니다. 나폴레옹은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럼 악마, 당신이 사람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다른 술책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우린 좀 안 하면 되니까. 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가 악마가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합니다. 실패를 맛보게 하는 거라고 대답합니다. 대다수의 인간은 이렇게 장애물에 부딪히자마자 방황하기 시작을 하고 2번, 3번 실패하면 그냥 다시 일어설 엄두를 내질 않는다고 해요. 몇 번을 실패하고도 꾸준히 노력하는 인간은 정말 10,000명 중에 단 1명 또 정말 만나기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직종을 막론하고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핵심 자산이 그거라고 합니다. 자, 이 책은 1938년, 1940년 그쯤에 쓰여졌지만 주의 반대로 못 나온 게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종교 이야기, 악마의 이런 얘기라 정말 종교적인 반대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자, 나폴레옹 힐은 표현을 하시기를 또 다른 자아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씨앗이 아닌 두려움을 꺾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계속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또 다른 자아. 그걸로 인해서 이 큰일을 해냈다고 합니다. 안 될 거야. 내가 뭘 이걸 해서 어떻게 하자고. 그런 본인의 생각을 또 다른 자아가 시키는 대로 겁먹지 말고 전진해. 괜찮아. 네가 해내고 싶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주고 또 거기에 그 확신을 계속 말해주는 또 다른 자아를 가지고 전진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가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악마의 인터뷰를 한 거 그 형식으로 풀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럼 우리 인간이 삶에서 영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7가지 원칙에 대한 비밀을 밝히고 있는데요. 좀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 두 번째는 자제심을 길러라. 세 번째는 역경에서 배워라. 포기하지 말고. 네 번째는 환경의 영향을 지배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간을 잘 활용하라. 여섯 번째는 조화를 꾀하라. 일곱 번째는 신중하게 행동하라. 나폴레옹 힐의 철학에서 형이상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은 이 악마의 대답, 악마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거기에 이렇게 고스란히 나타나잖아요. 악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첫 번째 의무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요. 누구나 태어나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그럴 의무가 있다고요. 그건 의무이자 저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길을 가려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은 악마가 지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하니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그리고 방황하고 있나? 아니면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되고 있나?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악마와 살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 악마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음, 부정적으로 나의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 그거라고 해석이 되었어요. 악마가 얼마나 커질지 작아질지, 그리고 그 악마의 속삭임에 내가 지배를 당할지 아니면 툭 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악마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책을 쓴 것 같다는 저만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종교와 교육에 대한 비판이 있었잖아요. 자, 1940년대쯤에 공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여서 깨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학점을 따고 그리고 암기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는데 그렇게 막 비판을 하셨어요. 자, 그 책이 쓰여진 8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야지 악마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2%의 사람, 자주적으로 생각하는 자주적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클 수 있을까요? 자, 이 책은 자기계발서, 성공학 철학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로서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악마의 지배당할 인간이 기르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정말 자기 반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교훈을 주는 그리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이었거든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읽으세요. 2번 읽으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부동산 써니였습니다. 행복하세요.